여러분, 에어컨 켜면 전기세 무섭고 안 켜면 더위가 무섭죠. 오늘 영상에서는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확실한 팁, 2025년 전기요금 정책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무더위 건강관리와 여름철 실내 냉방까지 모두 챙겨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2025년 전기요금 정책부터 볼게요. 올해는 기본요금이 다소 인상됐지만 여름철 폭염 대비로 정부가 한시적 완화 정책을 운영 중이에요. 저소득층이나 시니어 가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 위계층 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1년에 약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여름철 바우처는 7에서 9월까지 사용됩니다. 두 번째, 전기요금 감면 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의 일부를 매달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대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있으며 감면 금액은 월 4,000원에서 최대 16,000원까지 다양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요금 고지서에 복지 할인 항목이 별도로 표기됩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누진세 하면 공포의 이름처럼 들리죠? 사실 누진세는 많이 쓰는 만큼 더 낸다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가장 저렴한 구간인 1단계, 월 1200kW 사용 시 킬로와트당 약 88.3원이고요. 금액이 거의 2배로 상승하는 2단계, 201에서 400kW 사용 시 킬로와트당 약 182.9원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401kW 초과 사용 시 킬로와트당 약 275.6원이에요. 즉,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훨씬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50kW를 사용한 경우 1에서 200kW는 88.3원 곱하기 200을 해서 17,660원, 201에서 400kW는 182.9원 곱하기 200을 해서 36,580원, 401에서 450kW는 275.6원 곱하기 50을 해서 13,780원, 총 합계 68,02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400kW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꼭 요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하는 건 2단계 내에서 충분히 조절 가능하죠. 전기세는 계산 방식만 이해하면 무조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우리 집에서 얼마나 전기를 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보며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 한전,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한전을 사용해보세요. 실시간 사용량, 월간 요금 추이, 예상 청구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계약 정보와 사용량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사용량 조회 메뉴에서 일별 시간 대별 데이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2. AMI 지능형 계량기를 활용해 보세요. AMI는 디지털 전력 계량기로 전력 사용량을 15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자동 측정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 한전 앱이나 웹에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도시가스 자동 검침 도입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3. 스마트 플러그 사용. 스마트 플러그는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플러그형 전력 측정기입니다. 연결된 전자기기의 전력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에 연결해서 시간대별 사용량을 확인하면 전기 잡아먹는 가전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미리미리 확인하면 이번 달 전기세 얼마 나올까 하는 불안 없이 미리 조절할 수 있겠죠. 또한 이런 실시간 확인 습관을 들이면 가족 구성원끼리 전기 절약에 대한 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스마트 한전 앱으로 확인한 전력 사용량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고 오늘은 에어컨 1시간 덜 켜보자 같은 목표를 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 패턴을 파악하다 보면 이 시간대에 많이 쓰네 또는 이 전자제품을 쓸 때 갑자기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소비 습관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단순히 요금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번 여름부터는 우리 가족만의 전력 습관 관리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사용량 데이터에 기반한 알림 설정도 가능해요. 스마트 한전 앱에서는 일정 사용량 이상이 되면 문자나 앱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서 알아서 절약이 되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사용량이 15kW를 넘으면 알림을 주도록 설정해 놓으면 오늘 좀 많이 썼네 하며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시간대별 사용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맞춰 가전제품을 돌리는 전략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심야 전기요금이 더 저렴한 경우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를 밤 11시 이후에 돌리는 식이죠. 이런 전략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전력 피크 시간대를 피해 전력망에 무리를 줄이지 않도록 돕는 착한 소비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세 아끼는 실전 꿀팁 갑니다. 첫 번째, 에어컨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유지. 설정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소비 전력이 약 6에서 7% 증가합니다. 너무 낮게 설정하기보다는 선풍기와 병행해서 체감 온도를 낮추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예시 23도 대신 27도에 맞추고 선풍기를 함께 틀면 실제 체감 온도는 24도 수준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습 기능. 냉방 대신 틀어두면 안 됩니다.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 모드가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높고 습도는 낮은 한여름엔 냉방 모드가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습 모드는 일반 냉방보다 설정 온도를 자동으로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실내가 잘 안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고 장시간 작동 시 오히려 소비 전력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실내 온도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 제습만으로 온도를 내리려 하면 시원함은 부족하고 전기요금만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에 따라 냉방과 제습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는 낮은데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제습, 기온이 높은 날엔 냉방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집에 습도계를 하나 비치해 두고 체감과 수치를 함께 확인하며 모드를 선택해 보세요. 가전제품을 스마트하게 다루는 습관이 전기요금 절약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선풍기랑 같이 쓰기.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 방향으로 틀면 찬 공기를 방 안에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구석에 설치되어 있고 거실 전체가 시원해지지 않을 때 선풍기를 가운데에 두면 바람이 골고루 퍼져요. 네 번째, 외출 시엔 꺼두는 게 나을까요? 켜두는 게 나을까요?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절약될 수 있습니다. 재가동할 때 초기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마트 다녀오는 1시간 이내 외출이라면 일정 온도로 설정해두고 켜둔 채 외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죠. 5번째, 타이머, 인버터 기능 활용. 타이머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에어컨을 작동하게 하여 불필요한 전기 소비를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취침 전 에어컨을 켜둘 때 유용하며 수면 중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 가동보다 더 쾌적하고 효율적입니다. 자기 전에 타이머를 2시간 설정해놓고 선풍기 바람을 함께 이용하면 새벽에도 관행되지 않으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 기능은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도 전원을 끄지 않고 낮은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하면서 작동을 계속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전원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일반 에어컨보다 훨씬 전력 소비가 적고 실내 온도 변화도 적어 체감이 쾌적합니다. 특히 외부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대에 꾸준히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인버터 방식이 일반 정속형 에어컨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동일한 냉방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버터 모델은 정속형 모델보다 월 전기요금이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절약된 사례도 있습니다.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할 땐 설정 온도를 너무 낮게 잡지 말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6번째, 필터 청소 주기적으로 하기.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성능이 떨어지고 소비 전력이 상승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청소가 권장돼요. 먼지 낀 필터는 바람이 약해지고 동일 온도 설정이어도 체감이 낮아 더 강하게 틀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7번째, 커튼, 블라인드 활용. 혹시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도 실내가 잘 시원해지지 않는 경험 있으셨나요? 종종 외부의 강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며 열을 축적시키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만 작동시키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력 소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 햇빛을 차단하고 그 후에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름철 햇빛은 단순한 밝기 이상의 강한 복사열을 실내로 전달합니다. 특히 남향이나 서향의 창문은 오후 시간대에 햇볕이 집중되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 열기를 차단하면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로마 쉐이드, 삼중직 커튼 등은 햇빛과 열기 차단 효과가 탁월합니다. 커튼은 창문보다 넓고 길게 설치해서 옆으로 새는 빛을 막고 바닥까지 들이우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단열 필름을 창에 부착하면 자외선과 복사열을 동시에 막아주는 이중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전기요금이 확 줄어듭니다. 추가로 드리는 팁 몇 가지 더. 외출 전 미리 냉방해 두기. 외출 30분 전쯤 에어컨을 켜두고 선풍기와 함께 환기시키면 실내 공기가 순환되며 집안이 빠르게 식습니다.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약하게 켜두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시원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냉방 전용 서큘레이터 위치 조정. 서큘레이터는 바람을 직선으로 보내는 기기로 에어컨 바람을 구석까지 퍼뜨릴 수 있어요. 일반 선풍기보다 효율이 높아 공기 순환이 훨씬 빠릅니다. 전기 누수 차단 멀티탭 사용.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도 플러그만 꽂아두면 대기 전력이 발생합니다. 멀티탭을 통해 전원을 완전히 꺼주는 습관을 들이면 한 달에 1,000원, 3,000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어요.
냉방 면적 좁히기 도어 커튼, 문 닫기. 냉방 공간이 넓을수록 에어컨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방이나 거실에 문이 있다면 닫고 공간 분리 커튼을 활용해 냉방 면적을 줄이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냉방이 가능해요. 전력 사용량 앱 확인하며 조절하기. 스마트 안전 앱이나 스마트 플러그 앱을 통해 시간대별 소비량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량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서 에어컨 사용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면 쾌적한 여름을 유지하면서도 월 전기요금을 수천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위의 절약 팁을 실천한 가정은 한여름에도 30% 이상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도 덜 느끼기 때문에 더위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만약 가정에 어르신이 있다면 다음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1수분 섭취.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온 음료나 차가운 음료는 당분이 많으므로 물 위주로 마시는 것이 좋아요. 이 얇은 옷 또는 긴팔 외투 착용. 실내에서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 찬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긴팔 얇은 옷을 입고 체온을 조절해 주세요. 특히 어깨, 허리 등을 덮는 옷이 도움이 됩니다. 3. 냉방 시 창문 살짝 열기.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순환이 안 되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에어컨을 틀더라도 일정 시간마다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더위 쉼터나 주민센터 이용. 낮 동안 실내가 너무 더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경로당 등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 보세요. 냉방이 잘 되어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5. 에너지 바우처 활용. 영상 초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시니어 세대 중 복지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세요. 여름철 바우처는 7월부터 9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약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 이뇨제 등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만 잘 튼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내 냉방 효율을 높이려면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6. 에어컨은 위쪽, 선풍기는 바닥 가까이.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선풍기는 바닥에 놓고 바람이 위로 올라가도록 배치하면 공기 순환이 잘 됩니다. 천장형 에어컨과 스탠드형 선풍기 조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7. 서큘레이터 활용. 서큘레이터는 바람을 직선으로 보내기 때문에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찬 바람을 퍼뜨릴 수 있어요. 선풍기보다 냉방 효과가 빠릅니다. 에어컨 방향에 맞춰 바람을 돌리되 천장 쪽으로 45도 각도 조정 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8. 습도 조절 40에서 60%.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아 더 덥게 느껴집니다.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병행하세요. 장마철에는 온도보다 습도가 체감 더위를 결정하므로 습도계를 활용해 수시로 확인하면 좋아요. 9. 열 발생 기기 조심.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다리미 등은 내부 열기를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사용은 아침 저녁 시원한 시간대에 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세요. 조리 중에는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유도하고 후드나 환풍기를 함께 작동시키면 열 축적을 줄일 수 있어요. 10. 바닥 러그 치우기. 여름에는 러그가 열을 가둬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 시원한 표면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면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요소들을 조금씩 조정해주면 같은 전력으로도 훨씬 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냉방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에어컨 성능만 믿지 말고 공간 전체의 열 흐름을 제어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2025년 여름철 전기요금 정책부터 누진세 구조, 에어컨 절약법, 시니어 건강관리, 그리고 실내 환경 조절법까지 꽉꽉 눌러 담아봤습니다. 한 번만 보셔도 이렇게 하면 진짜 전기요금 줄이겠구나 싶은 꿀팁들이 가득했죠. 중요 포인트들을 되짚어보면 먼저 누진세 이해해보면 그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400kW 이하 유지. 에어컨은 온도보다 활용법이 더 중요. 커튼 하나, 선풍기 하나만 잘 써도 전기요금이 뚝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은 단순히 시원함보다 건강한 냉방 환경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아끼는 습관을 통해 지구를 덜 뜨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절약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꿀팁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달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꼭 먹어야 하는 제철 과일, 수박의 숨겨진 비밀들을 알려드릴 테니 꼭 기대해 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